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은 저랑 쿠바의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쿠바랑 우리나라가 수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쿠바는요, 북한처럼 공산주의 국가예요.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쿠바는 사실 미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란 말이죠. 미국 본토랑 쿠바 사이의 거리가 정말 가까워요. 한 14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140km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쿠바가 미국이랑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하지만 미국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쿠바는 미국이랑 이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쿠바는 왜 공산주의 국가가 됐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쿠바라는 나라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름, 쿠바, 수도는 아바나고요. 인구는 한 1100만 명. 그리고 나라의 크기는 우리나라 남한보다 살짝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랑 굉장히 가까운 섬나라입니다. 동서로 쭉 뻗어있는 가로로 긴 섬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쿠바가 공산주의가 된 이유는 역시 또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쿠바는요, 그 유명한 콜럼버스 있죠.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쿠바 비극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콜럼버스가 쿠바 땅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쿠바는 스페인의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한 15세기 후반부터 거의 400년 이상을 쿠바는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1800년대 말부터 해서 과거에 엄청 잘 나가던 이 스페인 제국의 힘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또 여러 주변국들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쿠바 사람들도 스페인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이때가 1895년이었죠. 쿠바의 독립전쟁이 딱 시작한 때가. 자, 이렇게 쿠바가 스페인을 상대로 막 전쟁을 벌이려고 했을 때 여기서 갑자기 미국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면서 스페인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게 일명 미국 스페인 전쟁, 혹은 미서 전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미국의 의도는 확실했어요. 스페인이 갖고 있던 식민지를 뺏어오는 거. 이렇게 미국은 스페인과 전쟁을 일으킨 동시에 그 쿠바 독립전쟁에까지 참전을 해가지고 쿠바 사람들과 미국은 힘을 모아서 스페인과 싸웠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미국의 승리였어요. 미국이 스페인을 상대로 이긴 거죠. 자, 그리고 이 승리의 대가로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괌,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쿠바 이런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을 다 넘겨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실수를 하나 해요. 그냥 솔직히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냥 이런 필리핀이나 쿠바 모두 다 미국 령이나 혹은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당시 미국을 향한 여론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미국은 이때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우리 미국은 유럽처럼 식민지 경쟁에 욕심이 없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 쿠바 있죠? 이 쿠바를 독립국가로 만들어줘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은 쿠바도 사실 미국의 식민지나 혹은 미국 령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독립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 또 필리핀 있죠? 이 필리핀은 미국이 식민지로 삼는 또 굉장히 이상한 선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쿠바는 1898년에 공식적으로 독립을 인정받고요. 하지만 이 경제적으로만큼은 미국에게 약간 종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이후에 쿠바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시절을 겪습니다. 독재자가 등장을 하고 쿠바 국민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져 갔죠. 자, 그러다가 때는 1953년에 도저히 참지 못한 쿠바의 국민들이 쿠바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혁명을 일으킨 대표자는 변호사였던 피델 카스트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쿠바 혁명은 성공을 해요. 피델 카스트로가 독재자를 몰아내고 쿠바의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피델 카스트로가 뭘 했냐면 당시 미국인들이 쿠바에 투자해놨던 돈, 그리고 각종 호텔, 기업들, 일명 미국의 재산을 다 쿠바 정부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땅에 있는 거는 다 쿠바 거야. 네. 그럼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아니, 뭐 하는 거야? 우리 돈 왜 가져가? 라면서 사실 이 피델 카스트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이 침공 작전까지 실제로 시행을 해요. 이게 피그마 침공입니다. 근데 또 미국이 이 작전을 실패합니다.
너무 방심을 했던 탓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쿠바는 완전히 미국을 경계하게 되고 이런 경제적인 지원 같은 거를 어디서 얻게 되냐면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당시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결국 쿠바는 미국의 손을 놔버리고 새롭게 소련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1965년부터 이제 쿠바는 소련처럼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고요. 물론 소련이 붕괴하면서 쿠바도 점점 이런 공산주의의 낡은 모습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2015년에 쿠바는 미국과의 수교를 정상화했고요. 또 2024년 2월 15일 오늘 우리나라와도 쿠바가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쿠바는 사실 굉장히 신기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미국의 일원이 될 뻔하다가 못 됐고 결국에는 미국의 손을 아예 놔버리고 공산주의의 길을 걸어간 그런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쿠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끝! 네, 오늘은 쿠바의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쿠바가 사실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뭔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함부로 여행을 갈 수 없는 나라 이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쿠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갈 수 있는 여행지라고 하더라고요. 2015년에 그 JTBC에서 쿠바로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꽤 인기를 끌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사실 쿠바의 나라 이름도 굉장히 신기하던데 쿠바의 정확한 나라 이름은요. 쿠바 공화국이에요. 막 다른 공산주의 나라처럼 쿠바 인민공화국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딱 심플하게 쿠바 공화국 이런 나라 이름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쿠바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실지 또 궁금하네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나고 유익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있는 곳은 눈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